고영태가 어쨌든 뭔가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찍은 것도 까고 등등의 일이 있었는 건 맞죠. 예. 뭘 안 챙겨준 거지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고영태가 말하자면 한 달이 걸치다가 그러니까 직접 상납 관계로 본인의 신분 상승을 꾀하다가 중간에서 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걔가 제공할 수 있는 소스는 언니가 동생이 한번 이렇게 필터링해서 고급분한테 바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갓 나온 신선한 그 생상품을 직거래로 잡숴 보세요. 라는 거래를 시도했다가 잘린 게 아니냐. 역시 나는 썬데이하고는 안 맞아. 씨발. 적응이 안 되네. 얼굴이 빨개지잖아 지금. 그건 우리 지금 회를 얘기하는 거죠. 회. 신선한 회. 음식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상상력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네. 저는 얼굴이 빨개져요. 요즘 대세는 먹방이요. 네, 먹방인가요? 회를 얘기. 자기 혼자 말이야. 근데 저는 신선한 회를 먹고. 저는 정말 재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진짜 그 사회 저명 인사들 그룹 섹스하고 나서 벌금 50만 원 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억울해. 그거 별장? 네, 근데 그 문화가 상당히 확대돼 있거든 사회 전반에 그들 문화에서. 신비님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그룹 섹스를 관전하시고 50만 원 사용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고영태가 더 이상의 이 시대의 몰카가 더 있지 않겠냐. 그럴 것 같아요. 난 이게 기대가 돼요. 실제 고영태가 스스로 본인을 한 몸 던져서 이런 몰카를 집중적으로 찍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는 죽여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부 간자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영태가 실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한번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거기 계속 있다가는 정말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온 거지. 내용을 이제 누구한테 팔아먹기로 하고 신변 안전 내지는 깽값을 상당히 보장받고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썬데이인데 뭐 어때? 차은태가 사실은 문화예술계 차은택이에요. 고은택. 차은택이 사실상 문화예술계에 이익권만 관여했을까요? 혹시 누군가한테 상납하진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은택 정도 사이즈면요, 누구한테 상납하는 건 없고요. 아니, 돈 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돈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관계에서 사실 이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굳이 해야 되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 치장 관계에 노출이 돼버리면은 최순실인 경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강남의 유한마담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나라고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이건 인간적인 면, 페미니즘적 면에서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호스트바의 그 습성 안에서 그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와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뒷방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고 분노하는 여러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깨끗한 무슨 동정용 마리아나 되는 것이냐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까발려 보니까 TV조선 같은 데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결혼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 어폐가 있고 많은 오해가 있는데 박근혜가 왜 결혼을 안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 재판 기록도 있고 그 이후에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너무나 그 최태민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해도 안 만나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결혼을 해서 그게 아니고 최태민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결혼이 늦어졌고. 아니, 그 부분은 선거 때 나온 얘기라, 자기는 국가랑 결혼했단 말을 선거 때 지가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동정령 마리아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썬데이리고 썬데이리고 뭐고 다 썬데이 서울 이런 거 다 떠나서 최태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건 확실히 됐잖아요. 증명이 다 됐잖아요, 지금. 영적 부부관계. 아니,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왔으면 사실혼인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둘이. 사실혼은 같이 살아야 사실혼이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호적만 등록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라진 12년간을. 이런 거 있지. 청와대 나와서 네. 청와대 와서 최 씨 일가들의 케어를 받을 때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지금 안 밝혀지고 있지만 이후에 밝혀진 게 바로 청와대 나가서 80년대부터 어쨌든 이들이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거면 기도 조직, 비밀 기도 조직도 이제 밝혀지겠죠. 누가 그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10몇 년 동안 사라진 외부에 통제되어 있는 시간은 무엇을 했는지까지가 사실은 밝혀져야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들이 지금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까지도 폐륜적인 일도 좀 밝혀져야 된다. 왜냐면 그때는 최태민이 살아있었거든요. 한참 힘쓸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는요. 단순하게 그들이 무슨 비리 저질렀냐가 아니라 엘로 저널리즘적인 언론의 특성상 박근혜가 갖고 있는 사생활도 꽤 많은 부분이 까발려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계속 그 청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79년 그 청와대를 나와서부터 최태민 가로 들어가서 최태민이 사망한 것이 이제 94년도인데 그 사이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신동욱이가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던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를 빗대서 박근혜한테 사실상 접근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전부터 네, 유경수 여사는 최태민 조심하라고 했다. 요거는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전에 최태민이 이제 이거는 그 최순실의 이복 오빠의 말인데요. 그 이전에도 최태민이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최태민에게 어떤 신세를 진 바가 있다. 과거에. 한참 과거에 그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까지로 내려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극우단체에서 서대문 그 쪽에서 일을 한 바가 있고 하는 등등으로 그 이전에도 청와대를 최태민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예를 눈여겨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게 자주 근처에 알짱알짱거리면서 자꾸 나타나 가지고 눈에 띄고 동선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동욱의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럴 적에 그 박근혜가 조심해라. 저런 사람이 상당히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할 때 박근혜가 막 동정녀 마리아 같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그 육여사를 자기가 굉장히 그 머리 모양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엄마를 이어받은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거 때도 육여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는 자유로운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다. 자에게서 너무 박정희만을 보지 말라. 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미지 전략이었었는데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윤여사와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던 큰딸로서 윤여사 때문에 최태민을 만났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윤여사가 하고 있었던 여우 목도리 이런 것이 최순실가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야시장으로 암시장으로 돌아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품을 그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최순실이 팔아먹게끔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이후 79년도 이후에는 최순실 가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고 뭐고 간에 별로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자기 동생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아주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돼? 다 이해된다고. 왜 그들은 유경재단 뭐 소유권 싸움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 칼부림과 그런 대립들을 했는지가 이제 이해돼요. 미세스 최였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적이 된 거죠. 가족들이 탄원서까지 대통령한테 낼 정도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누나를 빼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그 반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만약입니다. 이건 만약이에요.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 맞고 최순득이도 딸이 맞고요. 근데 최순실이 이과 정윤회의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정유라랑 A 또 한 분이 있죠. 그리고 최순득이 이 언니의 아들 또 한 명이 있죠. 일단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가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엄마가 다를 경우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최 씨 일가는요. 최 씨 일가가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박근혜가 오히려 최태민과 바로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영적인 리더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잉태한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의 미래와 그다음에 그들이 영도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곳에서 음지에서 살아왔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들이 양지의 제도적인 틀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완전히 반전에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할 때 서원이란 말은 부처님께 맹세하고 세운 목표라는 겁니다. 그 서원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연결을 진 것도 있는데 제보 메일에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면 여기에서 최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원이란 이름 내부에 미륵보살. 네, 미륵보살. 이 미륵에게 맹세한 목표가 뭐냐? 네, 최순실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자기 아버지 미륵에게 부여받은 또는 맹세한 그 목표가 박근혜가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살펴주고 받침해주고 구진일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게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서원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메일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김종필이나 기타 지금 소문들에 의하면 적어도 박근혜가 2명 정도를 잉태했다면 이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바로 밝혀지기 직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 패밀리에 그렇죠. 박근혜가 낳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당연히 인적되어져 그렇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로. 최순실의 악인이 아니고 최태민과 박근혜가 악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박근혜지 박근혜가 불쌍하거나 공주여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그 패밀리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1980년대 초에 그때 전두환 들어왔을 때 합동수사본부 만들고 합수부라 그래서 그때 이학봉이 당시 보안사령부 처장이었는데 그때 신동아 인터뷰에 나온 내용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그때 이제 그 군부가 최태민을 조사한 건데 지금이랑 아주 비슷하네 생각해 보니까 전 관계 재계 전방위 로비, 정부 공기업, 정치권, 군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그리고 최태민은 기업인을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부터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입단 찬조비나 삥을 뜯었다는 거지. 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의 동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해 300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재단? 맞죠? 아주 비슷한 스킬이고. 아니 그거는 김재규가 이제 밝힌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 곳곳으로부터 그 구국봉사단이 삥을 뜯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하다. 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구국봉사단을 활용한 최태민의 부정행위 의혹을 상세히 제기를 했는데 횡령이 14건이고요. 그 당시 80년에 2억 2,135만 원 정도 되고 사기가 1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13건, 이권 개입 2건, 융자 관여 3건 등 이걸로만 보면은요. 당시에 이 정도 군부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탈탈 털린 거라고 보이거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 잘 하셨는데 지금 그 새마을봉사단이나 유경재단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악의 뿌리를 키워왔던 악의 싹을 키워왔던 근원지를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번 이 사건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40년 후에 정유라가 또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한 번 그런 악의 맛을 본 아이들은 또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엘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근원까지 가야 된다.
최태민의 뿌리까지 가서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역사에 기록한 다음에 그들의 패밀리들이 국내에서 못 살면 차라리 망명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망명의 비용은 국민들이 걷어주겠다. 그럴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독재와 친일의 정말 숙명적인 뿌리, 악의 뿌리, 박근혜의 일가, 박정희의 둘러싼 이 뿌리들을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또 40년 후에 정유라가 대통령에 전 도전한다. 또는 정유라가 아니더라도 또 숨겨놓은 그 누가 또 대선에 도전해서 이 나라를 또 말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번에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피를 뽑은 이유도 이런 썬데이 서울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그냥 루머에 기인하지 않고 정확한 역사적인 단절된 정보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만든 추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주변 인물들의 양심선을 통해서 이 악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또 역사가 왜곡될 거다. 약 10년 전인 2007년에 월간조선의 당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자가 묻습니다. 정윤회 씨가 2004년 6월 7일부로 국회의원 박근혜 의원 사무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박근혜 답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성실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당선 후 초창기 입법보조원으로 돕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둔 분입니다. 정윤회에 대해서는 얘기죠. 다음에 또 질문.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박 후보 자택과 가까운 곳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모여 전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쪽에 자택이 어딘지도 지금도 나는 모릅니다. 언론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거짓말 잘하죠. 너무 거짓말이죠. 그때 이렇게 칼침 맞았을 적에도 최순득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역의 말에 의하면 그때 정치인 박근혜 후보의 집이 이렇게 공개되었을 때도 갔을 때 보면,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갔을 때 보면 그 누군가 이렇게 막 서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친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박지만을 만나서 근데 그 시중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칼침 맞았을 때 병원에 와서 막 속옷을 챙겨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네들 집에서 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친척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 박지만이. 동생도 모르는 친척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최 씨 집안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네요. 박 후보의 유경재단 이사장 재직 시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이 어린이 회관 내에 근황원 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지금 최순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최순실한테 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짐작 가는 것조차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정직할 것 같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박근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거는 뒤집어 보면 박근혜가 악의 축이에요. 모든 게 박근혜가 지금 그 악의 축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임모 씨, 최태민 목사 5번째 부인 임모 씨와 임 씨의 전 남편의 아들인 조모 씨를 영남투자금융 전무와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답입니다. 그분은 당시 이미 70대 할머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기에 전무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전무로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가 그런 과적관계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 박 후보의 현 거주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최태민 목사의 집이 있었는데 후보의 거주지 이전이 최 목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요. 집이 거기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성심껏 답변을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를 생각하니 여간 불유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저런 질문이 오가는 것을 보고 또는 이제 이게요. 나중에 후보 이렇게 나왔을 적에 토론 때도 막 그런 상호 질문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가 계속 질문이 돼요. 정치인 박근혜에게 초창기에. 근데 그때 일반 사람들은 저 내막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있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용에.
뭘 자꾸 기자들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 자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걸 왜 묻지? 왜 정치인에게 저게 왜 중요하다고 저걸 자꾸 저런 식의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맥락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걸 또 묻지? 계속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로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기자들은. 일부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유경지단인데 실제로 최태민이 유경지단 엄청 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 주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령이하고 지만이를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물론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박정희가 물려준 재산을 다 그쪽에 그냥 갖다 바쳐버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유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알려진 것만 3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는 박근혜 차명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겠죠. 네.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정치인으로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십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최태민이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인을 5명이나 데리고 있는 새끼가 원래 6명 아니야? 그러니까 6명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을 데리고 있고 그의 산하에 자녀들이 수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박근혜를 통해서 이 5가족을 6번째 부인으로 추정돼도 영적인 부인. 그렇게 합시다. 둘이 떡친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영적인 부인이라고 밝혀진 거니까. 이 양반아, 떡은 영적인 게 돼야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1부터 첫째 부인, 5째 부인까지 다 자녀들까지 먹이게, 먹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이 스킬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태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재의 결과로 받은 많은 돈들이 최태민의 산하의 부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녀들이 호가호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박근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곧 최태민과 박근혜의 영적인 결합이 어떤 서온이라는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큰 중심으로 박근혜가 서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태민, 최순득은 자기 아버지 최태민이 물려준 영적 지도자로서의 애우를 박근혜가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이후에 밝혀질 최대의 이슈입니다. 저는 다른 지점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아까 사적인 얘기 많이 털었는데 그런 저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요. 특별법 만들어서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몰수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수사관 한 20-30명 갖고 안 되고요. 범국민적 수사단을 꾸려서 시민사회단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백 명으로 이거를 전부 다 파헤쳐야 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 씨 굉장히 거짓말 잘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아마 이 박근혜가 거짓말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하는 것들은 어쩌면 바보 코스프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두 사람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너무나 그 최태민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뭐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해도 안 만나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결혼을 해서 뭐 그게 아니고 최태민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결혼이 늦어졌고. 아니, 그 부분은 선거 때 나온 얘기라 자기는 국가랑 결혼했단 말을 선거 때 지가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동정녀 말이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썬데일이고 썬데일이고 뭐고 다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최태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상상적으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네. 아, 저는 얼굴이 빨개져요. 요즘 대세는 먹방이요. 네, 먹방인가요? 회를 얘기. 자기 혼자 말이야. 근데 저는 신선한 회를 먹고. 저는 정말 재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진짜 그 사회 저명 인사들 그룹 섹스하고 나서 벌금 50만 원 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억울해. 아, 그거 별장? 네, 근데 그 문화가 상당히 확대돼 있거든, 사회 전반에. 그들 문화에서. 신비님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그룹 섹스를 관전하시고 50만 원 사용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고영태가 더 이상의 이 시대의 몰카가 더 있지 않겠냐. 그럴 것 같아요. 난 이게 기대가 돼요. 실제 고영태가 스스로 본인을 한 몸 던져서 이런 몰카를 집중적으로 찍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는 죽여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부 간자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영태가 실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한번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거기 계속 있다가는 정말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온 거지. 내용을 이제 누구한테 팔아먹기로 하고 신변 안전 내지는 깽값을 상당히 보장받고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썬데이인데 뭐 어때? 차은태가 사실은 문화예술계 차은택이에요. 고은택. 차은택이 사실상 문화예술계에 이익권만 관여했을까요? 혹시 누군가한테 상납하진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은택 정도 사이즈면요, 누구한테 상납하는 건 없고요. 아니, 돈 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돈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관계에서 사실 이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굳이 해야 되냐? 안 봐도 뻔한. 고영태가 어쨌든 뭔가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찍은 것도 까고 등등의 일이 있었는 건 맞죠. 예. 뭘 안 챙겨준 거지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고영태가 말하자면 한 달이 걸치다가 그러니까 직접 상납 관계로 본인의 신분 상승을 꾀하다가 중간에서 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걔가 제공할 수 있는 소스는 언니가 동생이 한번 이렇게 필터링해서 고급분한테 바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갓 나온 신선한 그 생상품을 직거래로 잡숴보세요. 라는 거래를 시도했다가 잘린 게 아니냐. 역시 나는 썬데이하고는 안 맞아, 씨발. 적응이 안 되네. 얼굴이 빨개지잖아, 지금. 그건 우리 지금 회를 얘기하는 거죠, 회. 신선한 회. 음식 간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 치장 관계에 노출이 돼버리면은 최순실인 경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강남의 유한마담이 뭐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나라고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이건 인간적인 면, 페미니즘적인 면에서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호스트바의 그 습성 안에서 그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와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뒷방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고 분노하는 여러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깨끗한 무슨 뭐 동정 마리아나 되는 것이냐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까발려 보니까 TV조선 같은 데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결혼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 어폐가 있고 많은 오해가 있는데 박근혜가 왜 결혼을 안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 재판 기록도 있고 그 이후에 것도 있고 한데 그게